네, 이제 총선까지 20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어제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의원 4명은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이 의원 파견을,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수기 기자 이야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예. 이제 내일 6시까지 이 후보자들 등록이 마감되는데 예. 그 시점에 현역 의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비례정당의 순번이 기호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민생당이 가장 비례에서는 표가 1번이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2번 그리고 숫자로 하면은 7명이기 때문에 이 더불어시민당이 가야 되는데 네. 정의당이 6석이라. 근데 지역구 의석이 5석 이상이어야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지역구 의원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당이 그래서 지금 반대로 4번이거든요. 네. 그걸 3번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밤 지역구 의원이 내일까지 치열하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지역구 의원이 일단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불어시민당보다는 미래한국당이 더 유리한 고지인가요? 2번이니까 네.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모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2번.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정당 투표, 비례정당 비례대표 뽑는 정당 투표용지도 2번이기 때문에 네. 같이 밀어주기를 희망하는 전통적인 지지층한테는 투표하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호 2번을 노리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지금 의원을 옮겨간 것이 이제 사실인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막판에 정말 이제 민주당이 그야말로 얼마나 소위 스포트를 내 가지고 원래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민주당 입장은 1번에 가는 거죠. 1번에 가는 건데 1번에 가려면 이제 20명 넘게 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럼 차선책으로 3번이라도 가자. 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놀랐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만큼 과거 역대 민주당 중에 지도부나 청와대 그립이 센 적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이견이 없는 민주당은 저도 민주당 과거 반장도 해봤지만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견이 없는 민주당인데 의외로 의원 이적시키고 이거는 쉽게 지금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한번 이정걸 의원님께서 그래서 질문 바로.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어제 이제 의원총회를 하면서 3명의 음. 제명을 했어요. 예. 제명한 의원 중에 한 분 재윤경 의원이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렇게 제명이라는 어떤 좀 무리한 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도 뭐 파견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실 저희는 파견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뭘 권유를 받거나 뭐 누구한테 어떤 압박을 받은 적 없거든요. 그냥 네. 제 발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은 비례의원님들이 3분이 가셨고 지역 의원이 1분 이상 가셔야지 네. 번호가 한 승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분을 마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그래서 의원님들 또 이번 선거 안 나가는 분도 있는데 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본인 그동안 생각했던 것도 있고 또 본인의 앞으로 정치적 그 진로라든지 그리고 또 은퇴하시는 분도 민주당에서 은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 지금 저도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네. 저 안 가는 분들로 다 이제 굳어질 때는 아마 원혜영 선배님이 한번 좀 총대를 매시는 총대를 걸로. 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혜영 의원님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내색은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원혜영 의원을 지목하셨는데요. 혹시 사전에 이종걸 의원과 원혜영 의원이 교감이 이씨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지목을 하신 겁니까? 아니요, 여기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서? 사실 원혜영 의원님은 어제 친하시잖아요. 의총 끝나고 금요일 날 이제 앞으로 국회가 법을 지키는 국회를 하자라고 해서 중진 의원들 몇이서 여야 김무성 의원님을 또 포함한 이제 5선 이상 의원님들이 모여서 네. 뭘 좀 하자 이런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분이 무슨 이렇게 이적 거치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좀 없으신 것 같지만 제 생각에 느끼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늘 느끼는 것이 참 뻔뻔스럽고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요번에 하는 걸 보고는 정말 그 극치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의원들 몇 명을 보낸다 했을 때
우리 당 황교안 대표하고 또 당 그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고발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죠. 하여튼 입에 담을 수 없는 허물을 하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불과 한 2주 만에 낯을 바꿔서 지금 서로 가야 된다고 그 하고 제명을 하고 거기에 파견한다 그러고 무슨 사돈을 만났네 어쩌고 하는 걸 보면서 미래한국당이 다 만든 일을 그렇게 그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싶은데요. 정치를 그냥 그 코미디 장난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너무하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고 꼭 한번 판단을 해서 심판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그래서 제발 예, 이거는 좀 그래서 이번 비례 부분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요번에 비례정당 만드는 부분들이나 비례의원 후보들 지금 내는 거나 지금 손학규 전 대표 2번 하시겠다는 거 그랬어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 2번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공화당. 그리고 또 비례의원 했던 분들 각 당에서 지금 작은 정당에서 다 비례의원 다시 하겠다고 지금 나오시는데 이 정당을 만드는 과정과 비례의원들이 나오는 과정들 이게 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한 수준이에요. 제가요, 네. 저 지난해부터 정개특위에서 이 선거법 개정 작업에 실무적으로 참여했고 우리 당의 대표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이 연동형 비례제를 하면 그것이 무슨 정당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그런 묘책인 양 떠들면서 또 내 표가 어디 갔느냐 그런 소리도 하고 더 나가서 소수당을 많이 그 양성을 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민주주의 무슨 성역인 것처럼 말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예. 들고 왔거든요. 그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것이 이것은 사실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표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례 전문 정당들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다. 예.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갔어요. 그것은 아마 여당에서 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정의당을 유인해서 끌어들이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결국에 와서 지금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수없이 그 경고한 대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아니 우리 20대 국회는 지금 총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르더라도 총선이 끝나면 이 선거법을 빨리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어제도 이제 그 얘기가 저희가 그렇지 이제 않으면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또 변종이 또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꼭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이제 다른 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네. 예, 그냥 하십시오 그러고요. 아니 하세요. 예, 이게 4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4년 전에도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가 저였고 유승민 원실 대표 때 17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 역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입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 생각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무슨 그 선거법이라는 게 무슨 자매정당을 만드는 협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비례성 선거법 강화. 비례성 강화를 위한 아니, 비례성 민주 강화를 합의제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비례성 강화를 민주주의를 해야 파괴하는 되는데 거라고 얘기해요. 비례성을 그러니까 강화하도록 해야 파괴한 되는데 사람이 바로 민주주의를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해 아니, 보시면 그래요. 연동형 알겠습니다. 비례제가 예. 비례성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비례성을 네. 악화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예견했고 이것은 절대로 에이. 비례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제도의 취지 비리를 부분에서 만들었다는 공감을 거죠. 하시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실행 과정에 있어서 이수기 기자가 정치부 기자설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 본다 일갈했던 내용이 아마 현실 진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전에 우리 두 분들이 나오면서 그럼 국민은 어떻게 보는지 여야 비례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미래한국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랑 우선 수치적으로는요. 더불어시민당이 28.9% 예, 나왔고요. 미래당이? 미래한국당이 28%, 접전이에요. 예, 열린민주당이 11.6%, 정의당이 5.4%, 국민의당 4.9%, 친박신당 2.7%, 민생당 2.4% 이런 수준인데요.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10% 포인트 이상이 빠진 거고요. 10% 포인트가. 그리고 미래한국당은 1.4% 포인트. 근데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10% 빠진 게 지금 열린민주당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투표 현장에서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의석수에 진짜 많은 결국 변화가 있을 저거네요. 것 또 같아요. 그 더불어시민당 더하기 열린민주당 더하니까 40% 정도가 넘어요. 네. 그다음에 그 미래한국당이랑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대강 여론조사 관계자들이 저런 추세로 만약 간다면 네. 대강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식 위성정당 여기는 약 17, 18석들을 이제 먹게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당들 예를 들어 이제 안철수 대표가 창당한 국민의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또 지금 열린민주당 이 당들이 약 10% 내외의 득표를 얻게 돼서 거기서 나머지를 갖고 가게 된다. 그러면 그 당들이 한 5, 6석씩 갖고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위성정당과 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 예. 이 두 당이 합치면은 약 23, 4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그 한국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 옛날에 본인들이 목표로 했던 그게 오히려 역으로 지금 이쪽 본인들이 목표로 이제 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았을 때 이제 본인들은 그래요. 위성정당을 내 가지고 갖고 가게 되던 규모의 포션이 민주당 위성정당 및 민주당 제2 위성정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 우파 행동 우파들 말하자면 태극기 운동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조금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 비례정당의 어떤 지지가 미래한국당 이 우파 자유우파 세력이고 나머지가 소위 이제 좌파 세력이 양분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결국은 미래한국당이냐 반미래한국당이냐의 구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구도가 되었고 네. 이런 구도는 사실상 그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알바니아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도 당시에 여당은 그때 그 위성정당을 2개 만들고 전체적으로 비례 위성정당들이 5개나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쳐먹고 3년 만에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견되는 행태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이번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알겠습니다. 말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요, 위성정당이 어떻게 2개나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일당이 되더라도 과반수 정당이 되기 어려운 아주 극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여유가 있길래 2개의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네. 그 얘기는 자발적인 어떤 정당 설립에 의해서 스스로 민주당과 같은 자매정당이 되기를 경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위성정당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지도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28, 28.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도도 오르고 민주당 더불어시민당하고 관계는 보면은 더불어시민당 플러스 열린민주당이 같이 합해도 더불어민주당을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네. 한 4, 5% 정도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두 당으로 지지층이 분열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러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에 따라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또 유보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당의 생성 논리에 의해서 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긴박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민주당과 자매정당 하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